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그 최근에 그 지진 났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네, 일본에 네. 후쿠시마. 네네. 네. 그 일본 후쿠시마에서 7.3 지진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근데 감독님, 여기 일본이 10년 전에도 9.0 그 지진이 일어났었죠? 네, 그때 9.2인지 9.6인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큰 지진이 있었죠. 아, 근데 이게 10년 전에 이 지진이 일어났던 거랑 연결된 여진일이라고 그래요. 네. 지진. 네, 여진.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걱정이,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본의 국군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한 폐렴도 중국에서 왔지만, 이게 우한 폐렴이 이렇게, 무방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더 이렇게 팍 퍼뜨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폐렴 환자, 그러니까는 코로나 환자가 죽는 사망률이 네. 10%, 10%. 10명에 한 사람. 네.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한 10%가 다 공개가 되나요? 뭐 일본은 그런 뉴스나 그런 정보 채널에서 그 명료하게 다 오픈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국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저희 구독자들도 일본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러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구독자들도 연락 오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돈이 돌지 않는다. 막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진이 끝나면 괜찮은데, 솔직히 3-4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는 뻥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늘어날 정도로 지진이 또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좀 3-4번이라고 하지만은 3번만 딱 일어나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평생을 따져서 보면은 좀 한 3-4번까지는 어느 정도 연결해서 오겠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그 지진이 또 이렇게 살짝이라도 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다음에 일어날 지진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것도 네. 여진일 것 같고요.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큰 대형 사고처럼 사람이 굴파듯이 막 빠져 죽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피바다. 네. 죽으니까. 근데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본이 어떤 기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흙 벽돌처럼 이렇게 단단하다 하면은, 거기는 어떤 기후가 이렇게 종이짝처럼 얇게 이렇게 느껴져요. 어떤 기후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가 떠도 우리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네. 거기는 어떤 기후가, 비행기가 떠도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이게 느낌으로 비행기가 뜨나 보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대, 어떤 기후로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진이 이제 잘못하면은, 이렇게 바닷속 있잖아요. 네. 바닷속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 날 수도 있어요. 바닷속에서. 바닷속에서요. 네. 네. 그때는 큰 여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게 실제로 해안가에서 네. 굉장히 심한 그런 악취가 막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바닷속에서 그런 균열이 네.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제 영감으로는 쫙 갈라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아예 벌어지는 걸로. 금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는 걸로. 네. 네. 그때는 이제, 음. 답도 없어요. 네. 근데 하긴 우리들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세월호 사고 누가 있을 거라 생각은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멀쩡한 애기들이. 근데 거기 또한 막을 수 없는 그런 사고죠. 네.
또 그런 일이 터질 것 같고요. 또 바닷속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부산하고 일본은 또 가깝잖아요, 선생님. 네네. 근데 우리 부산에는 제가 봤을 때 지진이 있을까 봐요. 여파는 있다 그래요. 아, 여파. 여파는 있다. 그 여파가 뭐냐면 어떤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네, 바람, 실제로 바람? 네, 바람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별로 그냥 그 바람이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독 같은 거, 네, 그 바다에 흘러서 오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는 또 이렇게 조금만 지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 아, 네. 이쪽에 여진이 계속 있을 수 있다. 네. 아, 네. 근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교육대가 좀 부족해.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육대가 부족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침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만약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가 막 저래서 배를 타게 될 때는 이런 거를 구조대를 있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정비를 잘해라. 정비 안 하고 그러면 구속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고수를 그래도 줄일 수 있는데도 또 사고 났잖아요. 네. 그쵸. 근데 거기는 아예 그마저도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야. 아, 그냥 자율에 맡기지 그런 정부에서 나서서 아예 규제 규율이 있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순간 국민들이 지진이다 느낌 있으면 행동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교육받은 게 있으면 한 사람이 살잖아. 네. 그런 게 없어요. 큰일이네. 큰일이죠. 네. 근데 요즘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골치 아프고 정치 때문에 시끄럽고 그잖아요. 대통령도 다 빵이 갔으니까 네. 시끄럽고 하지만 일본 이런 데도 굉장히 막 시끄러운 거죠.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네. 태어난 애기들만 제일 불쌍해. 도쿄올림픽도 지금 현재 큰 문제잖아요, 선생님. 네네. 올림픽 치러야 되는데 지금 멈춰 있고, 네. 그걸 또 뭐 비대면 경기를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비대면 경기 못해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죠. 근데 거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뭐 엎친 데 덮친 격 뭐 아주 심각하네요, 선생님. 그쵸. 근데 거기는 일본은 우리나라는 내가 영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받아주는데 일본은 이 빚이 나라 빚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아? 어디서 그렇게 빌려온 거야? 네. 나라 빚이 많은 것 같아요. 나라 빚이요. 네. 근데 일본이 하나 냉정하게 잘 돼 있는 건 제가 불만 얘기했잖아요. 네. 생활보호 대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정치에 대한 거는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약간 합리적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류에는 만약에 자식 있으면 안 돼. 이 답사도 안 하고 사회복지까지 나와서 답사하고 좀 인간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금 그런 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조건만 맞으면 해주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네. 이렇게 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사를 보고 확인하고 이제 뭐 진행한다. 그래서 그런 돈을 헛되이 절대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헛되는 많잖아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만 해도 얼마예요. 다 일할 수 있는데 주잖아. 그걸 눈먼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열받아 죽겠어 보면 나는. 아니 그잖아요. 저도 암에 걸렸었지만 기어다니면서 일했어요. 진짜로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안 주고 왜 그냥 조금만 어쩌다 좀 왜 주냐고. 내가 어제 또 꽂혔어 거기에. 조두순 씨 때문에. 그러니까 짜증나요. 저는 솔직히 TV에서 뭐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설사 대통령이 죽었다 이렇게 해도 저는 별로 관심 안 보이고 왜 죽었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에서 조두순이
나도 모르게 귀에서 들어오는 거야. 120만 원 어쩌고 저쩌고 깜짝 놀라고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그때부터 열이 받아 죽겠는 거야 제가. 그 관심 없는 사람인데. 네. 저는 대통령 죽었다 해도 안 놀래요. 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는가 보다. 안 됐네. 이 정도인데 그날 밤에 열 받아가지고 내 세금 갖다가 저렇게 쳐주나. 나한테 안산이잖아. 나 안산했었잖아요. 세금 다 안산에 냈거든요. 네. 내가 세금 사업 안 하니까 세금 안 낼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 공매 친다고 나한테 협박했다니까. 그 4천 얼마 4,500 정도 받아갔어요. 네. 근데 내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거나 잘할 것이지. 꼭 안 내도 되는 세금까지 다 뜯어가면서. 그렇잖아요. 네. 저 세무사고 엄청 싸움 많이 했어요 올해. 아. 가만히 있으면 돈 다 가져가. 네. 아휴. 이번에도 200 얼마 나왔어. 또 추가분 내라고 했고 쌈 뒤지게 하고 안 냈어요. 네. 그럼 이런다? 저기요. 저기 이번에 부동산 하나 또 장만했던데요. 이 오피스텔. 네. 조사 하나 해봐 조사. 음. 경매 넣으려고. 네. 그래서 내가 막 짜증냈어요. 음. 그걸 왜 물어보냐고. 아. 엄청 싸웠다니까요. 저 돈 안 내려고. 왜냐면 사업을 안 했잖아요. 정지 시켜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 내라고 하니까 올 때마다 막 2천 얼마씩 내라고 하고 1,000 얼마씩 내라고 돌아버리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안 내고 있었더니 공매 친다고 날라왔어 쪽지가. 아, 공매 친다고. 그럼 저 울면서 냈어요. 이렇게 울면서. 그러면은 그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조선수한테 돈을 왜 줬냐고 내 돈 갖다가 열받게. 제가 세금 참 1,000만 원만 냈어도 이렇게 화 안 내는데 세금을 내가 안 내겠다고 그렇게 징징거렸거든요. 왜냐면 그쪽 사업을 정지가 됐으니까 낼 필요가 없잖아요. 네. 억울하니까 그때도 4,500 정도 됐어요. 근데 집요해요. 걔네들. 네. 허락 안 해줘. 아. 뭔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전혀 없고. 네. 좀 불합리해 보이는데 제도상 맞다고 또 그런 복지금은 또 나가고. 네. 그니까, 뭔 말을 하다 또 이 말이 들어갔지? 네. 내가 뭐 상처적인 부분이라서 그러나? 네. 어쨌든 간에, 네. 일본은 조금 가망이 없어요. 선진국 가기에는. 왜냐면, 답사고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좀 안 좋다 보면 돼요. 아. 네. 그리고 거기도 여론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여론이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는 국민들이 힘이 더 세요. 아. 여론보다, 정치보다. 저 영감입니다, 영감. 네. 국민들의 힘이 너무 세니까 정치를 갖다가 그쪽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잘 알아서 아까 말했잖아요. 네. 그런 정치는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국민의 이한, 그쵸? 네. 국민의 이한. 그죠? 우리도 생활보호 대상이면 국민의 의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요. 진짜 도와줄 사람 안 도와주고 말이야. 네. 그쵸? 그런 면이 있죠. 네. 원래는 정치를 잘한다면은, 살림을 잘한다면은, 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정말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은 신고하라고, 그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네가 답사 나와서, 이해 간다 하면은, 그거 생활고 대상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판판히 먹고 놀고, 나는 아주 판판히 먹고 맨날 술 먹고 좋아해요. 그 돈을 먹고 산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돈을 주는 게 그냥 지팡이를 한 대 탁 쳐버리고 싶어 그냥. 솔직히 네. 인간 아닌 것들한테 돈 주고 그냥. 그렇잖아요. 네. 네. 아이고. 뭐 일본 때문에 저희가 더불어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때문에 저희가 피해 보는 일 많이 이제 생겨요. 아. 안타깝네요. 일본은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망하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일본은. 그러다 보면은 한국도 일본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네. 네. 아. 루트가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도 또 한국 사람 많이 살잖아요. 많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정치를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니까. 네.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게 그거요. 복지. 네. 그런 거는 더 신경 쓰고 냉정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 네. 네. 네, 감독님. 네,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